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KTV의 김은광입니다. 어제 저희 NKTV는 드디어 구독자 10만을 돌파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가슴이 벅차고 그동안 저희 NKTV를 시청해 주시고 또 댓글로서 적극적으로 응원도 해 주시고 소중한 후원까지 해주신 우리 모든 구독자님들께 NKTV 진행자와 제작진 모두의 이름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지난 2017년 11월 17일에 첫 방을 했던 저희 NKTV가 전하고자 하는 그 목소리와 그 컨텐츠는 바로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의 그 실태와 김정은 독재체제의 본질, 그리고 그 폭정하에서 정말 꼬리 없는 짐승으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고통을 전하고 한편 위대한 자유대한의 가치를 수호하고 그것을 옹호하게 한 콘텐츠들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방송 내용은 참 일천하고 재미도 없었지만은 그래도 저희들이 하는 방송에 귀를 기울여주시고 짧은 시간에 10만 명이 저희 TV를 구독해 주신 바로 이 믿음과 그리고 저희들은 응원을 저는 가슴 깊이 새기고 앞으로도 더 열정적이며 더 알찬 방송 그리고 진실을 전하는 방송, 정의를 추구하는 방송으로서 거듭나겠다고 하는 것을 저는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시간에는 구독자 10만 돌파를 기념해서 특별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특별 방송에서는 저명한 탈북 작가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이분은 지난 5.18 광주 사태에 북한군이 개입을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소설로 펴낸 이주성 작가님이십니다. 이 작가님 6세까지 나오는 출판을 통해서 정말 우리 남한 사회가 그렇게 이 사건 때문에 분열되어 있고 이것 때문에 우리 민주화의 본질들이 가려지고 아주 북한을 갖다가 찬미하고 북한을 추앙하던 이런 세력들의 댄매를 남기는데 정말 혁혁한 역할을 했던 그런 소설이죠. 북한에서 있었던 이 사실에 기초해 쓴 살인의 품격에 대해서 우리 이주성 작가님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이주성 작가님을 스튜디오에 모시겠습니다. 탈북자 사회의 저명한 소설가이며 또 북한 인권 활동가인 이주성 작가님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 NKTV 구독자 10만 돌파 이 특별 방송에 우리 이주성 작가님을 모시게 돼서 대단히 영광입니다. 저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 이주성 대표님 저희 NKTV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 많이 봤습니다. 저희 NKTV 10만 구독자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덕담 좀 한마디 듣고 싶은데요. 작가님의 근데 저는 글을 쓰라면 좀 자신 있는데 네. 이 카메라 앞에 서면 마음이 별로 이렇게 이게 쫄아들어. 입이 자꾸 얼어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닙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이런 북한의 인권 실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이 어떤 정권인지 또 북한 국민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그 생생한 그 자료들과 동영상들을 우리 열심히 정말 방영해 주신 우리 김은광 대표님을 비롯해서 NKTV 제작진 분들에게 정말 감사 인사를 보냅니다. 예. 대한민국에 많은 분들이 유튜브 방송을 하지만 제가 보는 견해로서는 NKTV만큼 북한의 실상을 바로 알리고 또 생생하게 그렇게 하는 방송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아이고 황송합니다. 너무 이제 덕담에 저희들이 하는 것 배 이상의 이제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이것은 아마 저희들 더 잘하라, 진실을 전하라, 그리고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방송으로서 역할을 잘하라는 그런 일침과 하나의 당부의 말씀으로 겸허히 받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10만 돌파를 한 이
정말 한없이 기쁜 시각에 오늘 그 이주성 탈북 작가님을 모신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북한 인권 방송이기 때문이죠. 근황에 대해서 우리 이주성 대표님 좀 말씀해 주십시오. 원래 NK 디자인 협회 네. 대표를 맡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NK 디자인 협회는 어떤 조직인가요? NK라고 하면 뭐 북한이라는 건 아마 그렇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이게 디자인이라는 뭐냐, 현재 북한 상황을 그대로 가서는 안 되겠죠. 예, 북한을 어떻게 새롭게 디자인을 해서 리폼이구만. 예, 새로 뒤집어 갈아엎고 예. 새로운 자유를. 대한민국 같은 자유국가를 만들 수 있는 방안이 뭐겠냐 해서 저희가 열심히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NK 디자인 협회라고 이름을 그랬군요. 저희는 뭐 북에서 온 이래 공학적 아니면 패션이라 이런 디자이너들이 모이는 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압니다만은 북한을 새로 디자인하고 북한의 저 독재 체제를 뒤집어 엎고 새로운 자유북한을 만들겠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런 활동들은 어떻게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까? 2013년도까지 열심히 북한에다 풍선으로 이제 자유대안에 대한 소식도 알리고, 그러네요. 예, 그다음에 이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 나라인지 또 국민들한테는 얼마나 부유하고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발전됐는지 그 발전상을 많이 풍선으로 전단지를 비롯해서 USB라든가 많이 보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구호 문자도 많이 보냈고요. 예. 근데 2013년 5월 15일 날 제가 채널 A TV에 나가서 1980년도 5월 18일에 있었던 광주 사태를 의 진실을 알린 것이 이거 죄가 돼가지고요. 예, 그래서 뭐 정부로부터 그다음에 친북 단체 또 광주의 수백 개 단체로부터 이제 고소 고발을 당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후원이 다 끊기다 보니까 그래서 뭐 지금 열심히 뭐 또 그 작품 활동을 하면서 북한 실상을 좀 알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이주성 대표께서 이제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북한 인권 활동가로서 또 그리고 작가로서의 그 활동 과정은 정말 뭐 한 3만 우리 한 5천 명 탈북자들 가운데서 매우 독특하고 정말 산전수전을 많이 겪은 그런 저항의 과정이었고 실현의 과정이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5.18 그 광주 사태 때문에 진실을 밝힌 거에 대해서 엄청난 이게 그 고소고발인데 그건 몇 건 됩니까? 2013년도에 광주 그러니까 민주화단체에서 350개 단체에서 저를 고발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무혐의로 끝났고요. 근데 또 이 보랏빛 호수를 쓴 그 이후로 정치권에서 저 국회의원분들이 김대중 평화재단에다가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변호인단을 모았더라고요. 김대중 평화재단에서 이주성 대표를 갖다가 감옥에 끌어가기 위해서 법에 고소를 하고 변호인단. 20몇 명의 변호인단을 절 한 명을 대상해가지고 그래서 뭐 고소를 했는데 지금 검찰에 불려다니면서 조사를 쓰고 뭐 이제 법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루 정말로 그 마음고생이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오늘 저희가 이제 종중이 초청을 해가지고 흔쾌히 이제 저희 오늘 NKTV와 NK 디자인 협회의 활동들을 이제 말씀해 주려는데 먼저 저는 북한 인권 활동가라고 하는 게 첫째 우리 그 사명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저술을 통해서 이 북한 실상을 안겨오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저작이 바로 여러분들 이 보랏빛 호수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아마 읽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혹시 이 책을 처음 아마 이게 접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한국 사회에 굉장한 파장을 던졌던 이 보랏빛 호수에 대해서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일반적으로 제가 이 책을 쓰기 전까지 아마도 좀 아는 분들은 계실 겁니다. 제가 2006년 6월 달에 한국에 입국해가지고 2000 몇 년이요? 2006년. 2006년도. 한국 사회에 나와서 보니까 북에서 알던
광주 5.18이 어떤 사건인가 하고 전혀 다른 이런 내용으로 사람들이 알고 계시기에 네. 이게 뭐인가 그 내막을 가만 들여다보고 그걸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북에서는 우리 저 광주 5.18은 김일성과 김대중이 네. 예, 그 커넥션에 의해서 자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 했던 이 군사 작전이라는 것을 우리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남한에서는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렇게 그지 아, 그렇죠. 예, 정부가 예. 평화적 시위자들을 이렇게 죽이고 탄압한 이런 사건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려졌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에서 저 광주 5.18로 해가지고 민주화 운동에 된 것에 대해서는 아주 축하드리고 예. 예,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렇죠. 예. 그 실상, 그 진실이 뭐냐. 대한민국 역사는 우리 어디까지나 바로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진실을 좀 알려야 되겠다 해가지고 여기에 관계된 분들을 좀 제가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찾다 보니까 어떻게 5.18 당시 북한군으로 특수군으로 난파되었던 예, 지금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살죠. 예. 그 특수군을 내가 찾게 됐습니다. 아. 예. 그래서 그분을 인터뷰해가지고, 그래서 그 종합해가지고 소설화한 것이 이제 보랏빛 호수입니다. 그러네요. 예. 이 보랏빛 호수에서 나오는 그 모든 줄거리들과 그 전하고 있는 어떤 메시지들이 사실 네. 거의 논픽션에 가까운 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이제 작가이다 보니까 아주 그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서 좀 그것을 구성을 해가지고 그래서 사실을 전달하고자 하는 작가의 사명에 따라서 이 작품을 쓰는데 이 책이 제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읽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한 인쇄가 몇 부 됐습니까? 1,500부씩 한 쇄, 예. 이게 1,500부씩 해서 한 6세 이상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와, 6세까지 나갔습니까? 저는 이제 북한 IT 쪽에 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만은 제 4차 산업혁명과 북한이라는 책을 썼습니다만 1세도 제대로 못 팔렸어요. 근데 바로 이 책은 모든 국민들이 관심 가지는 역사의 진실이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6세까지 일단은 이걸 정말 매진시켰네요. 저도 이제 책을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이제 그 세부 묘사가 너무나도 절절할까?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공학자라 이 글을 잘 못 쓰다 보니까 우리 이수정 대표님 대해서 존경심이 엄청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 책에 이어서 남한의 실상이 아니고 바로 북한의 인권 실상을 전달하는 그런 새로운 책. 이 책이 살인의 품격이라고. 살인의 품격. 그렇죠. 이 책이 지금 먼저 1부가 나온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1부인데 1편입니다. 1부를 좀 예. 준비하고 완전 탈고를 했습니다. 네. 네, 탈고했고. 이 책이 나왔습니까? 예, 아직은 예, 탈고가 끝났네요. 예, 출판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것도 곡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곡절인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그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먼저 제가 쭉 읽어봤는데요. 지금 뭐 탈고는 돼 있고, 인쇄 비용만 있으면 바로 우리 국민들께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끝난 건데, 일단 앞에서 어떤 책인지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제목부터 메가톤급입니다. 살인의 품격. 예. 살인의 품격. 살인의 품격. 이게 어떤 소설이죠? 예, 살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다 경악과 놀라움을 금치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죠. 저는 살인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생각하고요. 이 살인이 뭐냐, 우리 살인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사회학의 가장 극치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살인은 악의 살인과 정의 살인이 있습니다. 예, 징벌이라고 하는 정의 살인은 뭐냐? 예, 살인자들을 우리가 사형이라는 사회를 유지하고 인간 생명을 보존하려면 악의 살인자들을 우리가 징벌을 사법으로서 사형이라는 엄한 형벌까지 만들어서 예, 징벌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우리 악의 살인자들 우리 사람들과 국가와 사회는 어떻게 대하고 봐야 되는지 그걸 이 작품에 무거운 주제로 좀 담았습니다. 그래 그걸 이제 보이는데 그게 바로 북한에서 네.
일어난 일과 남한에서 일어난 예. 일 두루 담고 있죠. 네, 맞습니다. 이 사건의 줄거리는 어떤 겁니까? 예, 이거 잊지 말아야 할, 있어서는 또 안 될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예. 2008년 2월 8일 날 노무현 정권 말기 예. 그 청와대에서 벌어진 살인 행위를 제가 이 주제 작품으로 담았습니다. 아, 그랬네요. 그때 이제 기억이 납니다만 2008년 1월이었던가? 2월, 예, 2월 2월 8일. 2월 8일 아마 그날 음력설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네, 가까웠습니다. 그때 22명의 탈북자들이 단으로 대한민국에 왔는데, 예, 정말 갓난 신곡 끝에 사지를 판을 쥐고 대한민국에 도착했는데 그 귀순 동기가 그냥 돌아가겠다. 잘못 온 곳이다. 그래가지고 일거에 8시간 만에 조사를 하고 8시간 딱 조사하고 8시간 만에 바로 돌려보낸 맞습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기괴한 사건 때문에 강제 북송 사건 때문에 우리 남한은 물론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혔던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사실이 기초해서 우리 이승 작가 이제 그것을 22명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소설을 썼네요. 네. 이 주인공은 남춘식이라고 하는 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간단한 어떤 이 남춘식은 어떤 인물인가 하면 네. 그 남춘식이 아버지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전라도 목포 사람입니다. 네. 목포 사람인데 6.25 그 전쟁 당시에 우영군으로 북한 인민군을 따라서 북한으로 입국했습니다. 네. 인민군으로 복무하면서 불행하게도 6.25 사변은 김일성에 의해 벌어진 그 남침 사건이었죠. 네. 예. 대한 이 한반도를 공산화하기 위해서 벌린 침략 전쟁이었는데 그때 네. 잘못된 이데올로기에 그러니까 생각했던 남춘식의 아버지 남성욱 후에 박사가 됐습니다. 그분이 네. 북한에 올라가서 남한 특유의 그 말과 그다음에 또 뛰어난 이제 머리 그렇죠. 두뇌 덕분에 예. 북한 정보기관의 수장까지 됩니다. 아. 예, 김일성이 이제 그 총애를 받고 예. 됐는데 그분이 이제 숙청을 당하는 거죠. 예,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 맞습니다. 예.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남한에서 올라갔던 유명한 이 사상가들과 그다음에 이제 인사들이 어떻게 그 김일성에 의해서 그 수총되는지 그렇죠. 박헌영이라든가 네, 이승엽이라든가 예, 그렇죠. 예, 그다음에 우리가 요즘에 흔히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이 예. 자주 이야기했던 김원봉이 그렇죠. 기본봉. 예. 다 깨끗하게 독재 정치를 하려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걸쩍거리는 겁니다. 경군도 살인을 당했죠. 맞습니다. 아, 예. 그렇죠. 독재자가 어떻게 자기를 섬겨왔던 충신들을 예, 북한을 말하면 충신이겠습니다. 그분들이 예, 우리를 남한은 배신했지만 그 충신을 어떻게 잔인하게 처형했는가 아마 여러분들은 깊이 내막까지는 잘 모르겠을 겁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춘식의 아버지 그 남정욱 박사가 북한 정보기관의 수장까지 됐다가 어떻게 예. 잔인하게 처형됐는지 예,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아들 남춘식이가 예. 북한의 이제 그 조선노동당 39호실 과장으로서 북한의 정치 자금, 예. 독재 자금을 이제 충당하는 이런 총책임을 지고 와. 예.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이제 마약과 그다음에 이제 유조 달러, 예. 그다음에 해킹으로서 열심히 이제 달러를 벌어들여 가지고 충성을 다한 거죠. 근데 아버지가 숙청되면서 같이 숙청을 당한 겁니다. 그게 이 소설에는 정말 소설이지만은 그게 엄청난 팩터가 있는데 이제 네. 말씀드렸지만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그런 권력과 돈과 그리고 통치적 기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또 그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남한에 대한 동경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다양한 것들이 이제 아주 긴박하게 전개되는. 근데 거기서 지금 아마 우리 이성 작가님께서 살인의 품격이라고 제목을 달한 것은 제가 알기로서는 모르겠습니다. 함부로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강제 북송된 여러분 22명이 바로 8일 날에 강제 북송됐고요. 17일 날에 항해도 공설운동장에서 전부가 총살당합니다. 처형당하죠. 예. 이게 바로 살인이죠. 북한 정권에 의해서 벌어진 그 살인에 대해서 매우 철학적이면서도 인륜적인 문제를 던지면서
이 책을 이제 엮어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도 내 혼자가 아니라 바로 이 보랏빛 호수를 읽어본 독자님들, 이걸 보지 못했더라도 이번에 나온 이 아주 품이 있는 이 소설책을 함께 빨리 읽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막 북받쳤는데요. 이 책이 이거 지금 뭐 탈고한진 좀 시간 되거든요. 이 책이 왜 아직 이게 나오지 못합니까? 이게 좀 그 개인으로서는 가슴 아픈 일인데 네. 노무현 정권 하에서 벌어진 22명의 탈북민들을 우리 북한 사람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남한 국민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기 국민을 강제 북송시켜 가지고 네. 어떻게 처형당하게 만들었는가 그 내용이 들어 있다고 해서 제가 한 10여 개의 출판사들에 이걸 다 보냈겠습니다. 원고를 다 보냈겠는데 참. 그 출판사들에서 뭐라고 나온가 하면 예. 내용은 너무 리얼하고 예. 정말 그 가슴 조이는 이런 내용들인데 네. 자기 출판사에서 출판하면 좋겠다. 그러나 이제 이게 출판에 내서 나가면 정부로부터 엄청난 압력이 들어오고 어쩌면 출판사가 폐지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자기로서는 정의의 목소리라든가 사회의 어떤 진실을 알리는 것보다도 직원들을 먹여 살리고 그다음에 이제 출판사를 유지해야 보니까 유지하려고 보니까 미안하다. 그래서 자체로 돈이 있으면 자비로 출판하는 게 어떻겠냐. 아마 이게 출판되면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질 거니까 용기를 잃지 말고 자비로 좀 출판해 보시라. 그러니까 이 책을 쓰시느라고 그렇게 많은 노고와 품을 들이고 고생을 했는데 그 책을 우리 국민들에게 정말 선물로 이거 읽어보십시오. 이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 출판사들은 당국의 탄압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출판에 먼저 이제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현실. 이게 뭐 정말 표현의 자유, 출판의 자유가 허용된 대한민국입니까? 이 당국이 눈치를 봐야 되고, 그리고 또 정부의 그 복수, 그리고 기업의 도산 이런 것들이 아마 인쇄업자들은 굉장히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책은 꼭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책에는요, 제가 이 책을 보았습니다. 여기는 정말 살인에 대한 북한 당국이 지금 매일과 같이 저지르고 있는 그 살육에 대한 그런 우리 작가님의 철학적인 그리고 인륜적인 판단도 있고요. 대한민국에서 그런 북한에 22명이 올라가서 죽임을 당하도록 만든 반인륜적인 행위에 대한 적나라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노도 있고 처절함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인간사가 정말 이게 잘 무르녹아 있는데 이 책은 저는 꼭 세상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이 나오려고 하니까 이전 우리 이수영 작가님이 본인을 돈을 내고 책을 찍을 수밖에 없죠. 모든 준비는 다 돼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이 책이 최소한 1,500권 1세가 나오려면 돈이 한 얼마 정도가 있어야 되죠? 제가 자비를 출판해 보니까 한 550만 정도가 드는 것 같습니다. 인쇄비가. 그렇습니까? 이미 앞에서 책을 찍어 보셨을 그 정도 되는만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NK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정말 어찌어찌 돼서 저희 TV를 보게 된 우리 애국시민 여러분, 저희 NKTV부터 나서서 그것이 얼마 되든지 십시일반으로 우리 이수영 대표가 이 책을 꼭 세상에 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꼭 절실한 도움을 주십시오. 지금 아래 그 방송에 이수영 작가님이 이 책을 반드시 출판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 담아서 이게 계좌번호를 올렸습니다. NK디자인협회 계좌번호 맞죠? 국민은행 598601-04037917 550만 원. 정말 거액이죠. 그렇지만은 그 거액이 우리 애국 시민들의 십시일반으로 모여준다면 저는 정말 이 책이 꼭 나올 수 있다고 생각되고 그 책이 나오면 NKTV를 통해서 이수영 대표에게 절실한 도움을 준 모든 분들께 책을 일단 먼저 드려야 되겠죠. 맞습니다. 제가 직접 그렇게 된다면 사인을 해가지고 매 사람들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책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이게 출판대에 나오면 아마 바싹
막 쾅 터지는 그런 소리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책이 가지고 있는 그 볼륨과 팩트는 정말 요걸 잠깐 내용을 좀 소개해 좀 예, 될까요? 그래 주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춘식이라고 하는 이제 북한에서 최고의 엘리트급 권력자의 뒷바라지를 하던 주인공이 어떻게 천국 같은 화생활을 하다가 짐승 같은 노예가 되어서 비참하게 생활을 합니다. 하다가 이제 북한에서 그때 벌어졌던 대아사 시기에 사람을 잡아먹고 제일 가바닥 생활을 하면서 그런 비참한 사건을 목격하고 더는 북한에 있을 수 없다. 이 나라에서는 살 수 없다는 이런 이제 강박관념을 가지고 북한을 가족을 데리고 다 떠납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아내가 이제 납치해가지고 팔려 가서 성노예 생활을 하면서 잘 나가던 사람들이 그 가족이 풍지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딸이 또 인체 해부돼가지고 각이 뜯겨서 다 나가고 실제 지금 중국에서 있었죠. 벌어지는 탈북민들이 어떻게 중국에서 짐승 같은 이런 학대를 받고 이제 신체가 다 뜯겨 나가는지 제가 보고 그렇죠. 실제 있은 사실을 논픽션으로 내가 글로 담은 겁니다. 정확하게 묘사해서 그래갖고 잊어서는 안 돼. 그렇게 죽기 살기로 목숨을 걸고 찾아왔던 대한민국 이 자유 인권을 국제사회 제일 온 나라보다도 크게 떠드는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대통령과 비서실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왔던 22명의 사람들을 어떻게 음모를 꾸며가지고 북송시켜서 처형하게 만든 사건들을 제가 좀 공동하게 묘사를 했습니다. 네, 정말 북한 인권이라고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김정은만 김씨 독재 체제만 바라가면서 그들과 야합해서 우리 국민들을 그 저주로운 지옥과 같은 세상으로 끌고 가려는 부정의한 통치자들에 대한 그 진상을 직접 딱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정조준에서 드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참 오늘 이수정 대표님 모시고 오늘 이 살인의 품격에 대한 새로운 출판 이걸 알려드리고 또 이것이 꼭 시장에 나오기를 제가 부탁드리면서 이수정 대표님 이 책에 대한 출판이 꼭 이루어지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의 말씀으로 방송을 좀 마감해 볼까 합니다. 부탁의 말씀 좀 드려주십시오. 절절히. 인기 TV를 애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또 애국 국민 여러분, 북한하면 언제는가는 반드시 통일돼야 될 하나의 땅이고 하나의 민족입니다. 근데 가슴 아프게도 지금 북한 김씨 왕조의 분열책 등으로 해가지고 지금 남북이 갈라져서 죽기 살기로 지금 싸우지 않습니까? 근데 북한 독재국가는 일개인이 독재 통치를 위해서 그렇다 치고 자유민주 인권국가라고 하는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인권 변호사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말하던 그 대통령과 비서실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탈북민들을 강제 북송시켜가지고 어떻게 어떤 음모를 꾸며서 강제 북송시켰는지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애국 국민이라면 알아야 됩니다. 또 이 비참한 사건을 국제사회에 우리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진상을 살인의 품격이라고 하는 글을 써서 애국 국민들과 국제사회에 알리자고 쓴 책인데 애국 국민들이 좀 이 책이 제왕에 나오게끔 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마음이 울먹해집니다. 우리 이수정 대표께서 자연인이라고 하는 우리 즐겨보는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서 거의 초대 이런 자연인에 가까운 그런 분입니다. 그런 경험도 하시면서 자력으로 뭔가를 제어를 마련해서 북한 인권 활동가 또 그리고 역사에 분명한 사실은 5.18 사태도 이제 밝히려고 모진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각종 5.18을 둘러싼 우리 이수정 대표에게 정말 고소를 하고 고발하고 법정에 끌어내고 너무나도 그 엄청난 스트레스와 그 마음 아픔 속에서 타락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 머리가 찔끔거리고 정말 엄청난 분노 속에서도 결국은 이 책을 쓰면서
책을 써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다 마음속으로 보상받는 모든 것을 갚는 그런 지피를 통해서 나온 책이 바로 이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꼭 세상 밖에 나와야 되고 우리 국민들과 전 세계에 읽혀줘야 될 그런 귀중한 역사의 애침입니다. 피를 토하듯 이 절절 쓰셨으니까 우리 시청자들께서 다시 한번 이 이수정 대표의 절대라는 호소에 꼭 화답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 이수정 대표를 모시고 진행하는 구독자 10만 돌파 특별 방송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 NKTV를 보아주시는 10만의 구독자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응원과 성원에 저희들은 더 알찬 방송, 더 진실한 방송으로 정진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진행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